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최근 국제 정세가 혼란합니다. 특히 중동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주고받으며 세계 각국의 안보 불안이 확산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차세대 전투기 시장은 급속히 방대해지는 반면 넘치는 수요량을 미국과 유럽에서 모두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이 미정부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어 미국 당국은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산 전투기에 탑재하는 레이더를 제작하는 네이션 테크놀로지가 과거 미국 정부가 내린 판단에 대해 큰 아쉬움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이 최근 발표한 군사무기 칼럼에 따르면 초기 한국이 KF-21 전투기를 개발할 때 필요했던 4대 핵심 기술을 미국 정부가 이전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판단이 거대한 나비 효과가 되어 대한민국이라는 최첨단 무기 시장에서 KF-21 전투기에 탑재할 레이더 판매의 유력한 기회를 잃게 되었으며 레이더 판매사인 레이시온뿐만 아니라 전투기 관련 미국 방산 기업인 로키드 마틴과 보잉까지도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과거 미국 레이시온이 구상했던 것은 한국과 기술 협력을 통한 레이더 판매가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최대 생산량을 300대 이상으로 계산하여 상정했을 때 레이더를 납품하는 사업만 성공한다면 레이시온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초대박 수익을 낼 수 있었고 향후 한국이 개발하는 무기 중 레이더 장비들을 추가적 납품 계획까지 상정한다면 한국으로부터 미국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어마어마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4대 핵심 기술을 한국에게 이전시키는 사안에 대해 전면 철회하겠다고 선언했고 결국 레이시오는 다른 방식의 계약을 구상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에게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취소한 후 레이시오는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계약과 법의 허점을 이용해 교묘하게 계약 내용을 바꾼 것입니다. 한국과 불평등한 라이선스를 체결하여 한국이 레이더를 뜯어보지 못하게끔 금지 조약을 설정한 후 최종적으로 약속했던 4대 핵심 기술 이전 없이 KF-21 전투기의 레이더 부품을 납부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레이시온의 불합리한 계획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레이더 개발에 완전히 성공을 거두었으며 심지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첨단 개량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물론 해외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 스스로 첨단 기술을 자급자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레이더 분야에서 한국은 이스라엘 기업과 함께 군사적 협력을 통해 기술 협력의 기초적 관계만 마련했을 뿐 A사 레이더에 관해선 구체적인 진행 상황도 알려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한국이 핵심 기술을 모두 성공해버릴 것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과 미국 정부조차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결국 레이더 개발에 실패하고 불합리한 협상에 서명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레이더 부품에 관해서는 완전히 독립했습니다. 심지어 레이더 수출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상황인데요. 최근 이탈리아 방산기업인 레오나르도와 긴밀한 협약을 맺으며 대한민국 자체 제작 레이더의 경쟁력을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4대 핵심 기술을 자력으로 모두 개발하는 데 성공하자 A사 레이더를 제작하는 레이시오는 물론이고 또 하나의 거대 방산기업인 로키드 마틴의 영향력도 점차 옅어지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한국이 KF-21 전투기를 제작한다고 했을 때 항전 장비를 납품하려고 했습니다. 과거 FA-50 경전투기의 사례에서 보듯 미국산 로키드 마틴의 부품이 많이 들어갈수록 한국산 전투기 수출에 대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KF-21 전투기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개발해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도 돈을 가져다 주지 않아도 괜찮은 입장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KF-21 전투기는 이미 88%가량의 부품 국산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 방산 기업들과의 불평등한 협력 관계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부품 회사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은 KF-21 전투기가 공개된 이후부터 한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음속 전투기 개발은 한 나라의 과학기술력을 모두 집대성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KF-21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는 한국의 국방방위산업 관련 연구소와 기업, 대학 등 150여 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9년 KF-21 보라매의 실물 모형이 공개될 때까지
형상 변경만 9차례 진행되어 상세 설계 도면만 12,000장에 이르는 초특급 대형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 적용된 대한민국의 최첨단 기술력으로 개발한 여러 가지 신기술들, 인공지능을 이용해 데이터를 습득한 뒤 항공 기체의 에러 사항들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미리 분산시키는 디지털 트윈 설계 방식과 20만 개가 넘는 전자 장비 부품들을 대량으로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분산 소결 방식의 국산 3D 프린팅 스마트 팩토리 프로그램을 시제 5호기 제작부터 적용시켜 나가고 있으며, 록히드 마틴이 한국을 시찰할 때 극찬했던 수치인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초정밀 형태의 한국형 조립 시스템인 파스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하여 KF-21 전투기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산 전투기 조종석에서 단숨에 벗어나고 시제기 첫 비행을 시작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실전 기체 조립을 진행하고 있으니 록히드 마틴의 입장에서는 못마땅할 수밖에 없습니다. KF-21 전투기의 놀라운 점은 실전 조립 중 문제 하나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국산 전투기의 탄탄한 성능과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 미국 록히드 마틴은 최대 고객을 잃은 것도 모자라 과거 자신들의 우량 고객이었던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 플랫폼과 경쟁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미국과 유럽의 군사무기 분석연구소 싱크탱크들은 KF-21 전투기를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분류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산 최신형 전투기의 비교 대상으로 주저없이 미국산 F-35 전투기를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해외 방산 언론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한국의 KF-21 보라매에 대한 강점을 알아보자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산 항공기는 T-50 개발에서 FA-50으로 개량을 거치며 습득한 비행 안정성을 보장해줄 자세 제어 장치 개발 경험과 중국산 전투기처럼 위험하지 않고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된 터보팬 엔진을 도입한 뒤 마지막으로 적항공군과 현대전을 펼칠 때 가장 중요한 한국형 레이더의 자체 개발 성공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산 전투기 개발은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여전히 한국산 전투기를 반대하는 반대파는 존재하며 이들은 미국산 전투기 구매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거부터 국내 몇몇 기자와 정치인들은 왜 성공하지도 못할 국산 전투기를 제작하냐며 애당초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했다면 개발 비용의 절반에 가까운 비용밖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비창도 제대로 열어보지 못하는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 가동률은 형편없는 수준으로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무기 개발의 의지를 불태운 것입니다. 독자적인 첨단 무기가 없다면 국제 외교에서 아무런 힘을 사용할 수 없으며 자주 국방을 실현할 힘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 KF-21 전투기의 한국산 최첨단 무장체계까지 마음껏 탑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도입하는 전투기 비용은 도입비뿐 아니라 수리비와 유지보수비가 엄청났습니다. 업그레이드 비용도 천문학적인 수준이었으며 미국산 전투기는 한국산 무장체계에 접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해외 군사 전문 싱크탱크 연구소가 아닌 해외 민영 외신들도 우리의 국격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세계 외신들은 군사 무기 싱크탱크에게 기초적인 정보를 이어받아 KF-21의 유일한 실질적 상대는 미국산 F-35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CNN은 한국이 KF-21을 개발 완료하고 실용화시키는 순간 글로벌 초음속 전투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빠르게 합류한다는 보도를 실었는데요. 한국은 자체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를 출시해 군사, 항공보안이 독점하던 선진 클럽에 합류하고 최고의 수출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60억 달러 규모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 실전 기체 조립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더 강력하게 대한민국 공군을 무장하기 위하여 성능 개량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는 스텔스 성능입니다. 한국은 앞서 말한 레이더 능력을 바탕으로 레이더와 상충하여 발전하는 스텔스 성능까지 빠른 속도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초기 개발되는 KF-21 전투기 블록 1의 스텔스 성능은 다소 부족합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는 기체 후방의 적미사일을 탐지하고 감지할 수 있는 장비인 MWS가 없는 데다 스텔스 전투기 교전에 주로 쓰이는 적외선 추적 미사일을 사용하는 일명 덕컴이 업계에 스텔스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아직 KF-21 보람의 블록원에는 스텔스 기체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MWS와 덕컴이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초기 KF-21 프로젝트부터 계획된 사실입니다. 아무리 스펙이 떨어지는 중국산 전투기를 할지라도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 5세대 스텔스기는 경계의 대상입니다. 만약 중국산 전투기가 진짜 스텔스 기체라면 미 공군이라 하더라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스텔스기끼리 교전을 하게 된다면 탐지 센서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미국의 F-35 전투기는 조종석 바로 앞에 달린 센서가 단순히 적 미사일을 탐지하는 것을 넘어 발사 근원지까지 추적하는 강력한 시스템 체계를 갖췄습니다. 이 체계를 덕컴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14년부터 덕컴 개발에 착수했고 2018년 이를 완성하였습니다. 4년이라는 믿을 수 없이 빠른 기간에 헬기용 덕컴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한국입니다. KF-21의 시제기가 날아오르기 전 이미 수리온 헬기에 탑재하여 각종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무려 40대에 달하는 고기동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데 성공하며 납품을 전력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덕컴을 개발한 6번째 국가가 되었으며 한국은 이에 대한 개발을 더욱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적의 전자광학 센서를 무력화시키는 기술 연구까지 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KF-21 덕컴은 빠르게 개발되고 있으며 개발이 시간 문제라는 것은 우리 군사정보에 관심 있는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최첨단 무기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개발 체계 연구기간만 최소 5년에서 7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이 질질 끌려 10년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년대에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개발 체계 연구를 시작하는 것은 늦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기술 개발을 거쳐 스텔스 실증력을 입증해 왔습니다. 현재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가오리 X2 개발 사업을 활용하여 KF-21 블록3와 무인 전투기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내장형 웨폰베이를 F-35 전투기에 내장된 장비보다 더욱 연식이 뛰어난 매립형 전자 광학 조준 장비, IOTS 등의 다양한 스텔스 기반 기술과 그 부품 국산화를 완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공군은 전투기 유무인 복합체계와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린 상태입니다. 공군본부는 최근 유무인 전투 임무에서의 복합체계 임무 효과 분석 및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전반적인 연구 내용을 살펴보자면 한반도 전쟁 환경에 최적화된 유무인 전투무기 복합체계에 적합한 항공기 편성과 소유량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KF-21 전투기의 복좌기는 무인기와의 체계 연동을 하기 가장 적합한 기체로 개발되고 있는데요. KF-21 전투기는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을 적용한 첫 국산 전투기이며 향후 아이언버드 시스템과 엔진 개발, 스텔스 성능 적용 등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전투기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혹자는 대한민국 국방력이 뛰어나봤자 얼마나 뛰어나겠냐고 비하하며 미국의 발끝에도 못 미친다고 절망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한국의 독자 개발을 비관하며 오히려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만이 국방력을 높이는 실용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스스로 국방력을 높이며 첨단 기술력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산 전투기 도입만 진행한 채 자체적인 전투기 개발을 하지 않았다면 높은 기술력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지닌 높은 기술력은 공군력뿐 아니라 육군 해군의 군사력까지 높여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